행복한 남자, 행복을 나누는 남자, 방송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공부법의 완결판입니다. 지금 마지막. 요거 한 20분, 10분, 20분 들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데, 근데 앞에 이제 공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천재로 기록 원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쌓여야, 이것을 알아야 사실 공부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급하신 분들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매뉴얼, 이 방법만 아신다면 평생 시험 치는 것은 해방되겠다. 기존 공부하는 방법에 10분의 1 노력도 들이지 않고 최소한 시험 치는 것만큼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다 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요. 여기까지 다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 문자, 감사하다는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강의 요청도 많이 하고. 저 많이 불러주세요. 뭐 5명, 10명만 모여도 저 잘갑니다. 차비만 주시면 가요. 가가지고 가면 답답해 하니까. 답답해 하는 그 에너지들이 쌓이면 우리나라가 좀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 내가 바뀌고 부모도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쑥쑥쑥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좀 바뀌면 좋겠어. 오늘 이제 대망의 결론편입니다. 제가 쓰는 책 186쪽 앞쪽부터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잠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교재 그런 것까지 나갔는데 이 앞에 보면 나오나 봐요. 보자, 몇 쪽이 여기 나오네요. 이제 정리하면 우리나라에는 공부법이 2가지가 있더라. 학자들이 하는 공부법이 있고 시험 치서 강구 학자들이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하는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서 합격 간문만 통과하는 공부법이 있더라. 근데 몇몇 사람 말고 일반인들은 시험 치서 강문만 통과하는 공부법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맞게 맞는데 교과 과정 시간을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더라도 학문을 위주로 한 학교는 그렇게 표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경관이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시간표만 그렇게 좀 달리 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참 고민 안 해. 나 이 사람들 좀 그래. 우리가 또 세금 나누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웃기는 거는 그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자제들을 공부 방법을 몰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도 못하더라고. 근데 또 아이들을 보면 학교 선생님, 교수님 자제들은 또 시간이 공부 못이니까 또 결국은 뭐 오래오래 해서 그 교수나 되고 하더라고. 근데 뭐 교수 되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래 하다 보면 돼. 뭐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가지가 있더라. 학자가 하는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서는 시험을 치는 공부가 있더라. 네, 요게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학자가 하는 거는 분권법. 너무 어렵다. 과목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분권법으로 가야 되고, 일반인들 공부하는 거는 시험 치야 되니까 전후 좌우 맥락, 시험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관문 통과. 요 안에 있는 자격증을 만약 A라는 단체, A라는 뭐 국가, 뭐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 기초 지식을 보는 게 컷을 자르는 게 보면 컷이 있는 게 그런 기초 지식을 한다는 거는 물론 다 시험 그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좌우 맥락만 알면 되는 공부법입니다. 사실 떨어뜨리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학자시키기 공부인 거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 편제는 어렵지 않더라. 네, 아이들한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출제 기능, 그 다음에 그 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상위권에 맞추지 않습니다. 중간, 중상위 정도 맞춰요. 아이들한테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단다. 네, 이런 거 천재란다.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분권법, 통과법이 있다. 전체 공부는 2가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과목별로도 분권법, 통권법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 회화 영역, 말하는 영역은 분권법이요. 찔끔찔끔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도 놓치면 안 돼.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수학 역시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이었다. 왜냐 하면 복잡한 기호체계나 수학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다시 수학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으로 넣고 수학 역시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찔끔찔끔 공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딱 이것만 분리해내는데 요것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통권법으로 공부한다. 전후 좌우 맥락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예 학생들이나 공무원 시험이 되든 공시생이 되든 취업 시험이 되든 그 다음에 사시가 되든 행시가 되든 고시가 되든 임용고시가 되든 기술사가 되든 석박아석감이죠. 무슨 공부가 되든지 간에 나머지 공부 방법은 싹 다 통분법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서 시험을 단기간에 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중간에 보면 통분법으로 공부하려면 나머지는 수학하고 영어는 찔끔찔끔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학교 가고 오고 그 다음에 뭐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뭐 이런 다른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 이렇게 하고요. 186쪽 있네요. 통분법은 전후 좌우 맥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라면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은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돼. 그죠? 중학생 정도는 1시간 반 정도,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꼼짝 말고 통분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방법에 하는 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2시간 정도 투자해도 다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재는 학교나 그 다음에 그 EBS 교재나 제일 많이 보는 거 딱 한 권당 과목 하나당 한 권을 구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거, 책에다 밑줄 긋지 말고 정답 표시하지 말고 풀이 과정 적지 않는다. 다른 종이에 적는다. 왜냐면 10번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체크하면 나중에 그거 봐요. 그거부터 먼저 보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표시하는 게 좋아요. 맞다 틀리다면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래? 그걸 보면 193쪽에 제가 넣어놨는데 193쪽에 통공공부법 계획표라고 이렇게 계획표 있어요. 굳이 이거 다 안 짜셔도 돼요. 집에 있는 달력이나 아무거나 찍찍 찢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기 아직 못하겠더라고. 밴드에도 올려놔도 되는데 밴드에 제가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요 표를 다 보내드립니다. 이건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제가 칠판에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이렇게 다 칩시다. 이렇게 치고 하나, 둘, 뭐 이거 적당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입니다. 과목을 적고요. 여기는 읽은 횟수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네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 줄을 더 그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더 짧게 그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가봅시다. 제가 이걸 PPT를 띄워놓고 하면 좋은데 제가 잘 못해서 그래.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든 중학생이 되든 해볼게요. 요게 국어다. 그 다음에 영어다. 그 다음에 사탐이다. 과탐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국어는 고등학생들은 여러 과목 있죠. 각 과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이건 읽었으니까 이거는 횟수 적는 거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가 어떻게 되나 하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 8, 9, 10, 11 날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 표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다 올려드리고 제가 표를 사진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그 기술을 습득하면 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다른 진도와 학교 진도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오늘부터 내가 국어를 한다고 하면 보통 교재가 보면 한 200페이지 정도, 240페이지 정도 돼요. 한 100장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목차를 외우다 싶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국어만 6일 동안 합니다. 대개 아이들 6일 동안에 다 해내요. 문제까지 풀고요. 국어만 여기 내가 오늘 했으면 오늘 뭐 며칠인가요? 8월 5일 칩시다. 그러면 8월 5일, 8월 6일 자기 나름의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국어만 6일 동안 1독을 해요. 자, 문제 틀리고 아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린 것만 체크한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1독을 끝나면 발을 정자를 적습니다. 6일 동안 하고요. 내가 문제를 안 배운 거기 때문에 2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10번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영어를 또다시 똑같이 6일 동안에 한 번 반해요. 정독을 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글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다 했습니다. 문제 다 풀어봅니다. 교재는 한 권을 한다 했죠.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거 아무거나 책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도 6일 만에 엔간하면 해내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이죠. 사탐을 6일 만에 또 해내요. 가를 줄자 또 적습니다. 그리고 가탐을 또 해내요. 물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여기 3과목 정도 되고요. 영어도 보면 뭐 단어도 보캐블리 단어도 해야지 되고 독해도 해야지 되고 과목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과목 더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평균만 이야기하면 4과목을 하나 둘 셋 4과목을 6일 하니까 24일 만에 1독이 끝이 납니다. 1독이 끝이 나요. 자, 여기에서 국어 6일, 영어 6일, 사회 6일, 과학 6일 했어요. 1독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자 그러면 6일 단위로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학원 아이들 평균율을 따졌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다 해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다시 국어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4일 단위로 갑니다. 4일 단위로. 그래서 또 다시 국어만 4일 만에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는 것은 보지 않는다. 모르는 것만 푼다. 그러면 처음에 20점을 맞았다고 하면 20%를 빼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틀리면 또 틀린 것만 또 체크하면 돼. 그래서 4일 동안에 국어를 읽어내면 또 다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도 엔간하면 과목별로 4일 만에 읽어내고 또 표시를 한다. 사탐도 4일 만에 읽어내고 또 표시를 한다. 또 4일 만에 읽어내고 또 표시를 한다. 아이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요. 미리 그려놓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건축 디자인 조경 디자인 했는데도 제 글자가 좀 이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자 볼게요. 자 계속 이따 칩시다. 뭐 괜찮아요. 12, 13, 14, 15, 16이라 칩시다. 제가 좀 글자도 좀 좋게 되어서 자 그러고 볼게요. 4일 동안에 4과목을 해냈어요. 그러면 4, 4, 16에서 2독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6, 4, 그 다음에는 3으로 갑니다. 3. 왜냐하면 2독을 끝나면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아이 아니면 어려운 과목이라도 1독, 2독이 끝나면 아이들이 해내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들이 크게 칭찬해줘야 돼. 지금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 표를 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야 정말 훌륭해요. 아니면 책을 해서 찍어주면 정말 감사 인사를 제가 보내줘요. 저희 학원에 보낼까요? 뭐 먼 데서도 우리 학원에 와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할까 하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시간 아이들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 무한 천재요. 공부 분위기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저한테 카톡만 해주시고요. 부모는 아이 칭찬만 하면 돼. 어떻게 나는 하루에 한 가지 칭찬만 하겠다.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이죠. 3일. 그러면 3일 하면서 3독. 그러면 보세요. 4과목을 3일에 해낸다. 그러면 12에서 3독이 끝이 난다. 그럼 또 해볼까요? 40이 되나요? 맞나요? 30, 42죠? 52일 만에 몇 독이 끝나나 하면 3독이 끝이 나요. 자, 요때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방학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기 중이든 무엇이든 아무 관계 없고 지금 여름 방학이잖아요. 1학기 기말고사가 딱 끝난과 동시에 2학기 교재를 다 구하세요. 구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하면 중요 과목을 3독하고 수업이 들어가요. 요때부터 아이들이 질문이 나와. 그전에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질문하세요. 질문 어디서 다 끝나. 요때부터 선생님 말이 들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인터넷에 보면 국어 공부 잘하는 분, 영어 공부 잘하면 그게 세세하게 잘라 들어가니까 그걸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 거기만 아니에요. 서점에 보면 공부가 뭐 쉬워서 이런 뭐 공부법이 나와도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방법이 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느 단계까지 이 방법이 맞아요. 이걸로 갖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알아서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못해라는 얘기인거예요. 자 볼게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끝이 났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 4, 3, 2, 2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엔간하면 3독이 끝나면 최하 그 책에 나오는 문제에 50점에서 70점을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니까
외워도 괜찮습니다. 해답을 외워둬도 괜찮아. 근데 책에 책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요. 특히 국어 같은 거는 맞는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서 그 답이 함정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수학도 보면 아이들이 급하면 해답 문제 보는데 이거 나쁘면 아니에요. 해답부터 먼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나중에 제가 뭐 따로 필요한 말씀드리고 원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볼까요? 언제가 2일인가? 2일 만에 다 낸다. 그러면 또 볼게요. 4과목을 2일 만에 보낸다. 8일. 그죠? 끝났죠? 그 다음에 또 4과목을 2일 만에 끝낸다. 그러면 또 8일이야. 그럼 여기다가 16일을 더 해볼까요? 얼마가 되나요? 68일. 약 70일 만에. 70일. 2달 열 만에 5회분이 끝이 나요. 어때요? 하루에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에 앉아 있는데, 방법만 바꿨는데, 약 2달 만에 5회독이 끝이 났다. 이야기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 학생들은 여기에서 그냥 과목당 2일이 되든 1일이 되든 과목당 계속 읽어 들어가요. 그러면 수치상 최소한 5개월에 10회독은 기본을 하게 돼 있어요. 5개월에 10회독. 정확하게 말하면 한 학기에 10회독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 방법은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한 번 보죠. 이 방법으로 가면 한 학기에 책 한 권을 10번 본다. 어떻게 하실래요? 됐죠? 요게 일반 학생들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생들, 공시생이 되든, 뭐 고시생이 되든, 다가 이 방법으로 간다. 근데 난 여기서 수학하고 영어 회화 있죠. 그 영어로 하면 이렇게 회화 영역은 남는 시간에 매일 한다. 매일매일 나 공부하다 비는 시간에 갑니다. 자, 이러면 2시간 공부해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제가 아이들 2시간만 시키면요, 책 한 권을 6일만 다 가릅니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틀렸으니까 아이들이 지루해서 안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 진도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고2, 고3 아이들이나 아니면 전교 1등, 전국구를 꿈꾸는 아이들 아니면 뭐 공시생이 되든 무엇이가 되든 내가 완벽하게 내가 공부를 해내겠다. 10회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자 볼게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 여기 적을까요? 즉 5독 이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독 이후에 자 책을 한 권 5권을 봤어요. 보고 나면 이 책을 과목당 책을 한 권 더 구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없고 이 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책에 있고 이 책에 없는 것을 책을 잘라서 아니면 책을 자르든지 복사를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갖다 붙입니다. 단권화 작업을 해야지 돼. 정말 중요해요. 전교 내가 항상 10위권, 5위권 안에 있겠다 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은 이 방법을 조금 설명해주면 아이들 이게 용기가 나는 거야. 그때는 방법을 몰랐는데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전국구로 간다든지 전교 1, 2등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책을 과목에 내가 공부 5덕이 끝난 이후에 책 한 권을 더 구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책을 잘라서 일로 갖다 붙인다. 근데 단거나 하는데 아이들이 바쁘니까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면 책이 2권에 1권이 되겠죠? 아니면 포스트잇을 적어서 적든지 복사해서 잘라 붙이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뭐 넘기면 되니까. 그럼 책 2권에 1권이 되었죠? 자, 잘 보세요. 5독 이후 보세요. 10일, 5일, 거기다 2일이 그러면 과목당 약 17일, 20일에서 20일 정도 하면 5독이 끝나잖아요. 그럼 5독이 끝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나 하면 단권화가 들어갑니다. 책 2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 잘라서 붙인다. 그러고 나면 이 단권화했는 것은 정말 재밌는 게 앞에 그 5독이 끝났으니까 단거나 했는 걸 읽는 것도 처음부터 6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3일에서 2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 하면 그걸 5덕을 해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갖다 붙이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단거나 했는 작업을 읽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일 만에 한 권씩 다 봐냅니다. 잘 보세요.
자, 5덕이 걸리는데 70일에서 약 80일이 걸린다 칩시다. 물론 과목이 조금 더 늘어나면요. 아이들이 지금은 2시간 공부하는 걸 잡았는데 고2, 고3 정도 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런 거 하면 최소한 2시간 공부해야 그것만 하려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80일 약 3개월 이후에 3개월이요. 이후에 단권화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두 권을 한 권을 만들어서 읽으면 한 권에 3일, 2일, 2일 마지막에 하루밖에 안 걸려요. 대단한 방법입니다. 3일 조금 늦으면 3일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2일이라 칩시다. 3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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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합시다. 그러면 책 두 권을 한 번 읽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 자, 그러면 하루. 아이들이 6개월 만에 10회, 두 단권화까지 해서 10회독을 다 끝냅니다. 자, 지금은 좀 늦었는데 5월부터 제가 몇 년 전에 잘하지 못한 고3 아이를 요걸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 이 방법으로 해서 10몇 회독을 하고 난데 얘가 서울에 있는 중앙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뭔가 하면 단권화 시켜서 10번, 20번, 30번 읽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그 국어에 연패를 외운다, 저자를 외운다, 그 다음에 구성을 외운다, 시적 언어를 배운다, 시점을 외운다, 이건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세부적인 거 하지 말고, 요 표대로요. 요 표대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절골 1등 공부법, 통분법 해놓고 공부 좌우명이 냈어요. 여기 아이들한테 나는 서울대 갔다, 나 어디 갔다라고 자기 목표를 적으라세요. 적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나는 공부를 한다. 요런 자기 좌우명을 적고요. 요 표대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중간고사,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이 방법들에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지 않아도 다 되어 있어요. 따로의 중간고사 한다고 벼락치기 공부하고 기말고사 이거 그런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안 돼요. 이걸 준비시켜주면 돼. 그런 데는 이제 부모들이 못 믿어 한다면, 자, 대개 보면 3월, 4월 공부한 게 4월 말에서 5월째 그 중간고사를 치요. 그 다음에 6월, 7을 했는 게 7월 말, 8월 초에 이제 그 8월 말 정도에 중간고사를 기말고사 보고 방학에 가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과서가 8단원 정도, 7단원에서 8단원 정도 구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범위는 대개 1단원에서 4단원에서 8단원 이렇게 돼요. 범위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중간고사 때 되면 그 범위까지만 보면 돼요. 그 범위까지만.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 하루에 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 수학 했다, 국어 했다, 사회 했다, 이렇게 가거든.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만약에 중간고사를 짠다면 이틀 동안 국어만, 이틀 동안 사회만, 이틀 동안 가탄만, 이틀 동안 다른 과목만, 그 다음에는 1일 동안 국어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과목에 책 한 권, 한 과목에 책 한 권. 범위까지만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 딱 끝나자마자 다음 학기 책을 가지고 한다. 절대 선을 멀리 가지 않는다. 한 학기만 간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무 달리기나 하시든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면 제가 웹툰을 보내드려요. 웹툰을 다 보내드리면 그 아래 보면 공부표가 있어요. 아니면 달리기 그려도 돼.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과목을 적는다. 그 다음에 날짜. 가능하면 6, 4, 3, 2, 2.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했을 때. 근데 재수생이나 공시생이나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절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공부 시간이 늘어나니까. 3일, 2일, 2일. 보통 지금 저번에 저한테 연락 왔던 임용고시 하는 분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다 반해보나. 그러고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공부가 왜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준을 잡으면 6, 4, 3, 2, 2가 좋더라. 6일 동안 한 과목, 4일 동안 6일 동안 한 과목씩 본다. 그 다음에 4일 동안에 한 과목씩 본다. 아는 문제, 틀리는 문제만 구분한다. 또 3일 동안에 한 과목씩, 4일 동안에 이틀 동안 한 과목씩. 그래서 5회독이 끝나고 나면 단권화 작업이 간다. 단권화 작업에서 그것을 봐내면 최상위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장시간 이야기했는 공부법의 가장 기초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 표예요. 요 표를 제가 아직 그 기계를 잘 몰라요. 요걸 해서 사진 올려놓고 유튜브 올려놓고 그 필요하신 분이 다운 받아가면 좋은데 그 제가 안 되니까 그 벨레도 아직 걸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요걸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지가 아니어도 돼. 제가 그렇게 하고요. 정말 장시간 이야기 했는데 또 혹시 또 미비하고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문자 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주면 많이 주저하더라고. 저 괜찮아요. 저 뭐 이거 해서 뭐 돈 벌려는 게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좀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공부한다고 그 매여 있는 시험 본다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좀 하면 좋겠어요. 좀 여유롭게 뭐 내 하고 싶은 거 여행도 좀 다니고 이것도 좀 돌아보고 봉사도 하고 또 좀 놀았으면 좋겠어.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안쓰러워. 가방 메고 막 가는데 공부도 했는데 표가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해서 아이들이 좀 밝아지면 좋겠고 또 그 아이를 보는 부모들이 정말 밝아지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했는 겁니다. 정말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법은 시험을 통과하는 공부법을 따라 있더라. 그래서 요 표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 어느 단계까지 자신감을 딱 올리고 난 이후에 자기만의 공부법을 그때 찾으시면 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공신들이 했는 방법이나 누가 잘한다 하더라, 어느 학원 잘한다 하더라 따라가서 될 일이 안 돼요. 요것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정말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은 늦은 거 공부했는 것을 총편을 저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을 하는 사람 한선함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